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의대생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의대 민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메디컬 계열 합격생과 함께 의학 계열 학종 준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일반고에서 메디컬 생기부를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민혜원이고 올해로 21살이고 이제 영천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 나이는 20살이고 고등학교는 대구에 있는 상원고등학교 나왔어요. 2학번이면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일반고를 나왔고 이제 지훈 후배님도 일반고를 나왔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대체적으로 일반고가 그렇듯이 좀 열심히 하는 학생과 좀 아닌 학생들의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반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학교에서 의대를 보낸 경험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혼자서 뭔가 입시를 많이 준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보도 부족했고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또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1등급이 3명인 과목도 있고 과탐은 특히 1등급 1명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후배님은 왜 한의대를 지망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래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도 되게 잘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문과에서 갈 수 있는 메디컬로 한의대를 먼저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한의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적성도 잘 맞을 것 같아서 1학년 말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기부를 꾸려나갔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왜 의대를 희망하셨나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약간 생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약간 생명공학 쪽 연구원이나 이제 의사랑 그런 두 직업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보니까 좀 더 성적이 좀 잘 나오고 하니까 의대에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제 점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연구나 그런 활동이 굉장히 좀 더 의사라는 직업에 더 직결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의대로 진학하길 희망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생기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일반고에서 메디컬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기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과탐 이런 게 굉장히 의학이랑 연결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저는 이제 통합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한문, 일본어, 한국사 이런 것까지 다 의학이랑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후배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꾸려나가셨나요? 저는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배님처럼 하나의 키워드나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업 역량 측면에서는 문이과 융합형 인재다라는 컨셉을 잡았고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한의사가 아니라 척추질환 전문 한의사가 되겠다라는 하나의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는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과학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던 것 같아요. 또 생기부에서 1학년 때는 한의대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었다면 2학년 때는 한의사라는 확고한 진로를 잡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척추질환 전문 한의사라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빌드업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훈 후배님이 뭔가 영혼을 갈아서 했던 탐구나 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융합형 인재이자 척추질환 전문 한의사라는 컨셉을 잡고 탐구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보건시간 세특에 보면 순화요법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창의융합과제연구시간이라는 과목에서 세특의 첫 줄에 보건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순화요법에 대해라고 시작을 해서 전 학년에 조사했던 내용을 받아오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 춘화요법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자료와 또 2학년 때 제가 춘화요법에 대해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생기부에는 제가 2학년 때 한 활동에 대해서 적혀있고 그 다음에 3학년 세특에서도 2학년 때 공부한 춘화요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속성과 연계성,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은 3년 동안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가장 힘들었던 활동 그런 게 있으실까요? 컨셉을 잡는 게 암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이러스와 암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생기부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융합시켜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암이 있는데 그게 자궁경부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진행했는데 생명과학 원 세특을 보면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암 발생 연구 과정에서 이제 진로와 직업 시간에 다룬 자궁경부암의 주목
주목하여 발병의 주 원인 중 HPV가 있음을 확인함. 신화습을 통해 DNA만 빠져나와 자궁 상피세포의 핵의 염색체로 삽입해 성공하면 악성 종양이 됨을 이해함. 이렇게 기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자궁정보암 접종과 관련해서 이제 좀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연결시켜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활동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제안서를 보건소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이런 걸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숙제기간에도 이런 걸 좀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에 맞게 알면서 실천으로 확장되고 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세트에 걸쳐서 좀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뼈와 영혼을 갈아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배님이 문과를 선택하셨는데 한의대를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 쪽 가탕 과목이 없는데 사탕 과목에서 뭐 그렇게 역량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나요? 과탐을 들으면 됐지만 사실 과탐을 들으면 이게 내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2학년, 3학년 때 과학 탐구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는 활동을 했고요. 사탐에서도 과학 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 세특을 담거나 아니면 한의학 쪽으로 좀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탐구를 진행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독서 활동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시던데 내신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막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지만 저는 꼭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쪼개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책을 읽었어야 했던 이유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저희 학교 전교생 수가 적어서 과목 개설수 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의 약간 한계를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이 되지 않은 과목에 관련해서도 책을 읽고 또 개설된 과목에서도 좀 더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읽은 책들이 많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탐구 주제를 잡을 때 이게 어디서 탐구 주제를 따와야 할지 많이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 관련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냥 미적분 키워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책들의 목차를 다 읽어봐서 이거 좀 흥미롭다 싶으면은 이제 좀 이 탐구를 심화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읽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많은 독서 기록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바로 약침이나 춘화요법 같은 것들이 다 책에서 따온 주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되게 공감됐던 것 같아요. 자, 두 학생 모두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바이브원의 생기부 온 서비스를 통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생기부 온은 파트 1 생기부 진단, 파트 2 생기부 분석, 파트 3 맞춤형 보완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3 맞춤형 보완점을 보고 본인의 학종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생기부 로드맵을 짜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 생기부를 다시 보니까 뭔가 입시를 다시 치르는 기분이 드네요. 저는 사교적인 학업 전공 열정 탐구자형이 나왔어요. 뭔가 좀 칭찬 같은데요. 저는 솔선수범하는 학업 전공 열정 다재다능형이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생기부에 좀 탐구 활동 이런 게 열정적으로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나타낸 것 같아요. 저는 중앙대 다빈치 전형 서류 합격 예측 결과가 이제 안정권이라고 하네요. 저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합격 예측 결과가 도전권이라서 생각보다 낮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의학 진로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글리코겐 침륜 간병증이라든지 1형 당뇨병이 엔테로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는 거에 탐구한다든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이거 있었다면 주제를 잡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또 심화 탐구하면서 좀 더 논문도 살펴보기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 계열이라서 이런 식으로 탐구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럼 혹시 한의학은 어떤 식으로 키워드가 나오나요? 저는 여기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동의보감을 활용하는 평민들의 삶을 연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제 생기부에서도 이 내용을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한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담는 내용도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한의학 연계 확장형 탐구활동 예시라고 활동들의 연계와 확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아까 생기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성과 지속성 이렇게 전 학년 거를 받아가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것을 참고했다면 저도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탐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잘된 부분을 잘 짚어줘서 이렇게 좀 더 보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과별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1.44로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때는 1.56, 2학년 1학기 때는 1.27, 2학년 2학기 때는 1.18, 3학년 1학기 때는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상향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렸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혹시 내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전 학기 내신이 다 1등급이어서 이제 1.00이고 은미체나 이런 진로 과목 같은 것도 다 A를 받아서 거의 만점입니다. 와, 1.0은 진짜 처음 봐서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배님은 종합해서 다 1.0이신데 내신을 준비하면서 뭐 특별한 마인드나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서 의대를 거의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1.0을 받아야 의대를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시험마다 약간 목숨 걸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탐구 활동이랑 같이 이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셨나요? 저는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좀 기간을 넉넉히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내신 대비할 때 한 5주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했었고 내신이 물론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은 것도 있지만 학종을 준비하는 만큼 이제 시험 기간에도 학교의 여러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해야 돼서 뭔가 그 시험 기간 중에서도 시험 공부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내신 기간을 5주 정도로 잡고 공부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이 1.0을 지키시는 게 어려웠을 텐데 뭐 어떤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 일반고의 내신은 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서 이거를 많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계속 해독을 돌리고 뭐 문제집도 한 과목당 뭐 8권씩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1.0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신 대비하면서 분명히 본인이 좀 못하는 과목이나 조금 어려운 과목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과목이랑 한국사 과목이 좀 많이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는 내신 기간을 4주 잡았었거든요. 이제 그 외의 기간에 계속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은 이제 수학은 계속 감을 잃지 않는 정도로만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감을 잡았던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그 4주 내신 기간 동안에 계속 해독을 하고 또 저는 저만의 공부법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소제목을 약간 키워드로 적고 또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서 단어로 막 빽빽하게 적어놓은 시험 범위를 집약한 A4용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시험 기간 동안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이동할 때도 보고 이러면서 거의 통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이 생기부를 준비할 때 또 따로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일반고면은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막 특목고처럼 심화된 실험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실험에서도 가장 심화된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내가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추가 다른 조사를 해서 다른 과목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해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내 생기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특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긴 하지만 내가 직접 내 생기부가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직접 써보는 활동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제 심화탐구 보고서나 이런 걸 제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짧게 세특에 들어가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써본 제 세특을 이렇게 써서 선생님께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세특을 정말 열정적으로 써주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말을 내 생기부에 넣고 싶다면 이렇게 꼭 내가 어떻게 넣고 싶은지를 선생님께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생기부를 한번 써보시고 그 내용을 선생님께 한번 어필하고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생기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의 생기부를 상세하게 풀어보면서 여러 꿀팁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오늘 이 방송이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용했던 바이브원에서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